요즘 계단 오를 때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 발이 자꾸 걸려서 넘어지신 적은요?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휘청거려서 벽을 잡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넘기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절대 아닙니다.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거나 양말 신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한쪽 발끝이 자꾸 바닥에 끌리는 것, 새벽에 일어나서 비틀거리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면 대부분 그냥 넘기세요. 괜찮아졌으니까 됐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70대 사망 원인 1위인 뇌경색이 오기 직전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몸이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특히 얼굴이나 팔보다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오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그 신호를 못 알아채거나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박정우 박사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백 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거의 모든 뇌경색 환자분들에게는 발병 전에 다리의 이상 증상이 먼저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넘겼다가 큰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뇌경색을 예고하는 다리의 전조 증상 7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해진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얼마 전에 72세 김명자님이 제 연구팀 상담을 찾아오셨어요. 다리가 자꾸 힘이 빠지고 절뚝거려서 오래 걷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김명자님도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하셨대요. 가족분들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운동 좀 하시라고 가볍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김명자님은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그만 넘어지셔서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왼쪽 뇌혈관이 60% 이상 좁아져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 후유증이 남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거뜬히 산책도 다니시지만 이 사례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경각심을 줬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중간에 나올 핵심 신호들을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을 모르고 지나가시게 되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올백세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이제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한쪽 다리의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걷거나 일어날 때 한쪽 다리에만 유독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이건 단순히 다리 문제가 아니에요. 뇌 신경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뇌경색을 겪은 분들 중에서 무려 53%가 이런 다리 힘 빠짐을 미리 경험했다고 보고했어요. 절반이 넘는 숫자죠. 제가 만난 69세 이정우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시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만 넘어지셨대요. 처음엔 그냥 삐끗한 줄만 아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미세한 뇌경색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증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즉시 증상이 발생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시고 119에 연락하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양쪽 다리가 동시에 힘이 빠지는 건 근육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쪽만 그렇다면 뇌 신호 이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요즘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 다리의 절뚝거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바닥 감각이 둔하거나 뜨겁고 차가운 걸 잘 구분하지 못하신다면 이건 뇌의 감각 피질에 혈류 장애가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유럽 신경학회 보고서를 보면 뇌경색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 중 47%가 이런 감각 이상을 먼저 경험했다고 해요. 제가 상담했던 73세 박순자님도 발이 화끈거리고 감각이 둔해졌는데 처음엔 허리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죠.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양쪽 발의 감각을 번갈아 체크해 보시고 한쪽만 유독 둔하게 느껴진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허리 자세나 날씨와 전혀 상관없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요즘 발바닥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발끝을 끌면서 걷게 되고 걸음 소리가 달라지는 증상입니다. 한쪽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리거나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유독 빨리 닳는다면 이건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실제로 뇌경색 전조 증상을 겪은 분들 중 40%가 걷는 소리가 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70세 최용성님은 부인분이 계속 발을 끌고 다닌다고 말씀하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조기 뇌경색이 발견됐어요. 본인은 전혀 몰랐는데 가족이 먼저 알아챈 거죠. 여러분도 신발 밑창, 마모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양쪽이 고르지 않고 한쪽만 다르게 달았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피곤하지도 않은데 걸음이 불균형하다면 바로 119에 연락하셔야 해요. 요즘 걸을 때 발소리가 달라졌다고 가족분이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신호는 자꾸만 걸려서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문턱에 자주 걸리거나 계단에서 균형을 잃는 건 단순히 주의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뇌의 고유 감각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70세 이상 낙상 환자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중 35%가 나중에 뇌혈류 이상 판정을 받으셨어요. 75세 정미화님은 평소에 잘 다니던 익숙한 길에서 3번 연속으로 넘어지셨고 그때 비로소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뇌경색 초기 단계였던 거죠. 낙상이 자주 반복되신다면 어지럼증보다 먼저 뇌 이상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넘어지는 경우엔 뇌혈류 저하 가능성이 더 높아요. 최근에 이유 없이 넘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다리 떨림과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움직임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도 다리가 달달 떨린다면 이건 뇌 신호의 불안정성 때문일 수 있어요. 영국 뇌과학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초기 뇌경색을 겪은 분들 중 22%가 비자발적인 다리 움직임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68세 이현주님도 다리가 저절로 떨려서 신경 검사를 받으셨다가 뇌혈류 이상이 확인됐어요. 떨림이 계속된다면 자세를 바꿔도 여전히 반복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휴식을 취한 후에도 멈추지 않는다면 즉시 119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다리 떨림이 잦아진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 증상은 걷기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몸이 한쪽으로 계속 기우는 증상이 있다면 이건 손해 쪽 혈류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뇌경색을 겪은 분들 중 60%가 비슷한 증상을 미리 경험했다고 보고됐습니다. 74세 강철수 님도 아침에 비틀거리면서 넘어지셨고 검사 후에 경색 진단을 받으셨어요.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30초간 그 자리에 서 계셔보는 거예요. 중심이 심하게 흔들린다면 즉시 검진이 필요합니다. 술을 드신 것도 아니고 귀 질환이나 저혈압이 아닌데도 비틀거린다면 뇌 이상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비틀거리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7번째는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세 다시 돌아온다면 그냥 넘기기 쉬운데, 이건 오히려 큰 뇌경색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 뇌혈류 차단을 경험한 분들 중 75%가 3개월 안에 본격적인 뇌경색으로 진행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0세 박인자님도 잠시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곧 회복되셔서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다음날 큰 경색이 와서 쓰러지셨죠. 짧은 시간이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정확히 기록하시고 119에 신고하세요. 괜찮아졌으니까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잠깐 힘이 빠졌다가 금방 괜찮아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7가지 신호를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이 신호들이 왜 나타나는지 알았으니 어떤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뇌경색의 80% 이상은 사실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혈압과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예요. 이 3가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혈관벽에 계속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수치가 단 한 번만 높아져도 혈관벽에는 작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상처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혈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신 후 30분 정도 지나서 측정하시면 가장 정확해요. 이때 재신 혈압이 여러분의 진짜 혈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을 넘거나 이완기 혈압이 90을 넘으면 바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예요.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 이하로 유지하시고 식사 후 2시간 뒤 혈당은 140 이하로 관리하셔야 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안쪽이 계속 손상되면서 뇌혈관도 약해지거든요. 그럼 식단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줄이시고 대신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견과류도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좋고요.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걸 추천드려요. 채소는 다양한 색깔로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같은 채소들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혈관을 보호해줘요. 하루에 최소 5가지 색깔의 채소를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관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걸으시면 딱 적당해요.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 체력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걷기가 힘드시다면 집에서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뇌에도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거든요.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 한 개비가 혈관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아시나요? 담배를 피우시면 혈관이 순식간에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이 끈적해져요. 이게 반복되면 뇌경색 위험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술도 절제하셔야 해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들 하는데 사실 뇌혈관 건강을 생각하면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제한하시고 한 번에 소주 2잔 이하로만 드세요.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밤에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뇌가 제대로 회복돼요.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뇌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마시셔야 혈액이 묽어지면서 순환이 잘 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잠들기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되거든요. 심호흡을 자주 하시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명상이나 요가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혈압이나 혈당 체크하셨나요?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매일매일 확인하는 습관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이제 예방법을 넘어서 스스로 뇌 신호를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리의 7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쪽 다리에 힘 빠짐, 절뚝거림과 감각 이상, 발끝 끌림, 자주 넘어짐, 다리 떨림, 걷기 불균형, 그리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까지.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즉시 증상을 메모하시고 119에 연락하셔야 해요. 잘못 관리하시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냥 넘겼다가 큰 후유증을 겪으셨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혈압과 생활습관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제가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은 건 매일 아침 3분 자가 체크 습관입니다.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5번 반복해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고르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쪽만 이상하다면 바로 신호예요. 두 번째는 눈을 감고 30초 동안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중심을 잡기 힘들거나 한쪽으로 기운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양쪽 발바닥 감각을 비교해 보세요. 손으로 양쪽 발바닥을 살짝 눌러보거나 간지러 보면서 감각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바닥에 일직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따라 걸어보는 거예요. 발이 자꾸 선을 벗어나거나 비틀거린다면 뇌의 운동 조절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4가지 동작이 매일의 생명 점검표가 될 겁니다. 이 체크를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가족분들께 말씀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정기 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뇌혈관 상태를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60세 이상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다리는 단순한 기둥이 아닙니다. 뇌의 언어이고 생명의 신호예요.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관리하시면 건강한 노년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자가 체크 루틴을 만드시는 겁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눈 감고 서 있기, 발바닥 감각 비교하기, 일직선 걷기. 이 4가지만 매일 아침 확인하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어지럽다면 뇌혈류가 막힌 걸까라는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지럼증과 뇌경색의 관계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특히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증상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